지금부터는요, 우리가요, 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요. 먼저 대리는 적용 범위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대리는 법률 행위에만 대리가 되고, 불법 행위는 불법 행위라든가 사실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법률 행위. 그것도 재산상 법률 행위만 되고, 가족법상 법률 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이 법률 행위는 단독과 계약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든가 교환 계약이라든가 증여 계약 다 대리할 수 있어요.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다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표현행위죠. 준법률에 보면은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가 있는데,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최고, 거절, 의체거, 그 다음에 통지, 승인, 승낙, 간통상이죠. 그래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어디요? 감정의 표시, 용서 같은 것은 대리가 허용이 안 된단 말이죠.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가 있잖아요. 순수 사실행위는 매정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 매주가 발명이죠.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이죠. 유실물, 사부, 선물, 이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대리가 허용 안 되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그럼 여기요, 법률에 의해서 단독행위와 계약, 여기에 대리가 허용이 되고, 불법행위와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죠. 그러면 대리와 사자를 구별해야 되는데, 대리에서는 의사표시를 누가 결정을 하냐? 대리인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가 잘못됐다, 하자가 있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하지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 대리인은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기 때문에요. 두 번째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의사 능력까지 없으면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본인은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로서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 그래서 법률 효과 귀속 주체로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고요. 사자라고 돼 있나요? 사자의 경우는요, 본인이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해요. 본인이요. 그런데 의사표시 하자 있죠? 이 의사표시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본인. 그래서 의사표시 하자. 왜요? 사자는 모든 결정권을 누가 한다? 본인이 하기 때문에요. 본인이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죠?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되지만 사자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 의사 능력이 없어도 돼. 대리는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가 되지만 사자는 의사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심부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본인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 왜요? 본인이 모든 의사 표시를 결정하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사자에서는요. 그런데 대리에서의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자의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표현 대리.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자고, 원래 이제 사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전달 기관과 하나는 표시 기관이 있는데, 의사 표시를 본인이 다 결정을 하고 사자한테 편지죠. 편지 전달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달을 을한테 전달하라고 했더니 병한테 잘못 전달했다. 우린 것을 부도달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요, 의사 표시를 결정을 해.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자한테 가서 표시하고 오라고 그래. 말하고 와라.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잘못했어. 그걸 우리는 표시한이 차고, 이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표시한이 착오에 해당하고 취소가 가능하고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대리하고 유사한 것은 뭐냐?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다. 알겠죠? 그래서 말로 하니까 의사 표시하는 거니까요. 대리와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죠. 그러면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하죠. 우리 이것을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얘기하는데, 본인 갑이 을한테 먼저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을 주고 대리인이 계약을 했지만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가. 그래서 갑의 대리권을 말한다? 권한이다, 자격이다, 지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을은 대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삼면관계 중에서 먼저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를 먼저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럼 대리권이 발생을 하겠죠. 법정 대리는 법원이 선임하죠. 우리가 파상관제인 같은 경우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 친권자 같은 경우는 법에 대리인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후견인 있죠? 후견인 같은 경우는 법원이 뭐란다? 선임을 하죠. 이렇게 후견인이요. 그래서 친권자 같은 경우, 알겠죠? 여기가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걸 법정 대리고, 임의 대리는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여기서요, 법정은 뭐다? 친권자, 후견인은 법정 대리고, 법률행위는 임의 대리죠. 법률행위는요,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있는데, 이 단독행위 중에서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하죠. 본인의 수권행위. 그래서 본인이 수권, 권한을 소유하려면 이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본인이 행위 능력이 없다, 본인은 수권 행위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맨 처음 저기서 봤을 때는 본인은 왜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되느냐,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느냐, 그때 본인은 뭘 한다?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로서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 권한을 수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본인은 취소해. 물론 대리는 행위 능력, 수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없어도 취소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계약이죠. 계약에서는 위임 계약이죠. 이 계약을 말한다? 원인 행위라고 하죠. 이 계약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법률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되는 수권 행위에서 발생했고 먼저 원인된 법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임의 대리권이 소멸을 하려면 수권 행위를 철회하거나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가 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보면 뭐다? 우리가 여기 위임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위임 계약을 체결한 본인하고 대리인 중에서 어느 누구라도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이면 행위 능력이 없죠. 없으면 어느 누구도 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을 하죠. 대리권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 이 사람은 이제서야 이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죠. 대리인. 그래서 의리병한테 의사를 표시하죠. 이것을 능동대리라고 하고, 상대방의 의사의 표시를 대리인이 받는 거죠. 그것을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 있으면 무슨 대리다? 유권 대리하고, 없으면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이렇게 해서 대리는 모두 6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진다. 즉 뭐냐?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두 번째요, 대리권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법률의 규정이냐, 법률행위냐, 법정 대리, 임의 대리.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하느냐 받느냐, 의사표시 한다, 무슨 대리? 능동 대리. 의사표시를 받는다, 무슨 소리? 무슨 대리? 수동 대리 이렇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리권의 범위를 보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다. 즉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명확하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대리권의 범위가 밖으로 명확하다. 그건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리권의 범위는 임의 대리권은 뭐냐?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이 말이고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이나 잔금까지도 수령할 수 있다. 즉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고요. 이 대리인이 뭐를 했다? 중도금과 잔금을 상대방한테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리인에게 지급하고 본인한테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면은 유효이고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이죠. 이행은 등기까지 해주고 하라. 그러면 등기를 해주려면 등기하고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그래서 잔금 지급 기회를 뭐 해줄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또 본인으로부터요, 소송상 화해나 포기를 해도 좋다 그랬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로 포기했다 이 말이죠. 그건 포기도 허용이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매매계약 체결이 대리권이 있는데 대리한테 체결하고 오라 했더니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까지도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진다 이런 말이죠. 대리권을 받건 본인이 책임을 안 져. 계약을 체결하고 오라 했더니 가서 해지라고 했어. 입찰을 바로 하겠대. 가서 취하고 왔어. 취하. 예금 좀 하고 오라 했더니 예금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집을 팔고 와라. 팔고 오라 했더니 다시 뭐라고 했다? 매수를 하고 왔어. 매수. 여기요, 영수 돈 좀 받아와라. 영수. 그랬더니 이걸 뭐가 왔어? 면제하고 왔어. 영수 돈 좀 받아오라 했더니 면제. 그 다음에 판결금을 수령하고 오라고 했어, 변호사한테. 근데 변호사가 그 판결금의 수령을 포기했어, 포기. 극과 극이죠?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체결이죠. 물론 입찰, 예금, 매도 다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에요. 그래서 체결이 됐고는 해지 안 되죠? 근데 계약을 체결하면 중도금과 잔금을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리인에게 지급하고 본인한테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이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대리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잖아요. 이 대리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본인한테 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걸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 이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리권 남용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본인의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여기서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은 뭐란다?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말 수 있다. 경감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대리권 남용이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가 대리권 남용 민원에 유추 적용된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요. 대리권을 보면 그럼 불분명하면 어떻게 돼? 불분명하면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어. 가옥을 수술한다거나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 등기를 한다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거나 또는요. 가옥에서 음식물이 썩고 있으면 썩은 음식물을 처분한다거나 다 보존행위란 말이죠. 이용과 계량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예금을 인출했다. 예금을 인출하면 그 자체가 성질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식을 샀어? 당연히 안 되죠. 주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대박이 났어? 그래도 안 돼. 왜? 대박이냐 쪽박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성질이 변했냐 안 변했느냐. 그러니까 예금을 인출해서 예금 자체를 인출하면 성질 자체가 변하죠. 더 이상 그러면요. 주식을 사고 안 사고 떠나가지고 대박이냐 아니냐 떠나가지고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전을요 밭을요 대지로 형질 변경 그런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대리인이 여러 명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능동대리하고 수동대리가 있죠.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대리 경우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고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친권자 같은 건 공동으로 대리하죠. 그럼 봐봐.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이기 때문에 언제나요?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요. 능동대리에 관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라 한다? 수동대리에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 원칙이 부분적으로만 적용이 된다. 어떻게 적용된다?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죠. 자, 첫 번째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요. 본인에게 뭐가 돼야 돼?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즉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가 되고 원칙은 안 된다. 원칙,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원칙 된다 안 된다? 안 돼.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즉 무슨 말이다? 법무사한테 등기 사무를 맡기는 거, 주식의 명의를 개설하는 거, 사채 알선업자 이런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이 돼요.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익이 되면 돼요. 아버지가요.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요. 미성년자인 자한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얘가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증여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증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 유효. 알겠죠? 뭐냐면 아들한테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요. 물건 하나예요. 동일 물건이에요. 이의 당사자가 되는 2인 이상으로부터 입찰 매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이 말이죠. 물건은 딱 하나인데 2명 이상으로부터 서로 자기한테 낙찰을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것을 무권 대리권은 큰일 나. 무효이다.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계약 쌍방대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도 하지만 채무를 이행할 때도 할 수 있다. 근데 원래 채무 이행할 때는 승낙이 없어도 되지만 예외적으로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 5개요. 대물변제, 경계,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뭐라고? 대물변제나 경계,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 없이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먼저 보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능동대리는 각자가 한다. 수동대리도 각자 원칙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은 된다. 그런데 본인의 승낙이 있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알겠죠?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 있다 반드시요. 그러마다 법무사, 주식, 사채 알선업자. 본인의 이익이 된다. 자기계약이지만 허용된다.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한테 증여하는 것.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2명 이상의 대리에 대해서 매수 입찰, 경매를 받기로 했다.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채무 이행은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붙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대리인의 본인의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를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데요. 여기까지 이제 대리에 관한 기본이에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